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저는 특수교육학의 시험명밖에 가르치는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등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시험친 2022학년도 특수학교 유치원 기출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치원 시험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손해입니다. 괜히 멘탈만 터져가지고요. 따라서 유치원 시험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난 다음에 이 수업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교육과정 A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DTT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A에서 비연속 시행교수 구성요소 중 변별 자극과 후속 결과를 찾아 각각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책에 따라서는 DTT의 단계를 5단계로 얘기하는 책도 있지만 3단계로 얘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3단계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RS를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변별 자극은 얘가 될 거고 후속 결과는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 먼저 파란색 블럭과 노란색 블럭을 수미 앞에 놓고 선생님이 수미라고 부른 후 선생님 보세요라고 말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집중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노란색 주세요라고 해요. 수미가 제대로 노란색을 주는 반응을 보이면 바로 잘했어라고 칭찬하면서 수미가 좋아하는 동물 스티커를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극 제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 블록과 노란색 블록을 놓는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주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SRS에서는 선제 자극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노란색 주세요라고 이제 쓰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 주세요 했을 때 노란색 블록을 준다. 이게 이제 행동이 될 거고 그에 대한 후속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잘했어라고 칭찬을 하면서 동물 스티커를 주는 이 내용이 후속 결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DT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 강화와 함께 이제 인위적 강화물을 주죠. 이때 말하는 인위적 강화물은 동물 스티커가 될 겁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스케줄이 나오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번이 있고 2번이 뒤따라 나오는 이러한 문제 구성을 좀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게 출제를 할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써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카테고리 또는 바운더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1. 기획에다가는 강화 스케줄 문제 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강화와 간헐 강화. 자, 그러면 기획, 수미가 정반응을 할 때마다 동물 스티커를 주세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다? 할 때마다입니다. 자, 할 때마다 뭔가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 강화 스케줄 또는 연속 강화 계획이라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니은과 같은 강화 스케줄을 사용하는 이유를 한 가지 쓰는데 자, 니은. 예를 들어 정반응이 3번 나올 때마다 혹은 평균 3번 정반응을 할 때마다 동물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획은 연속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강화 스케줄을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바꾸는 걸 간헐 강화 스케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1번 내용이 연속이기 때문에 2번 내용은 소위 말해서 여기 나오는 3번 나올 때, 평균 나올 때 이거보다는 얘와 비교될 수 있는 간헐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같은 강화 스케줄 사용하는 이유, 즉 연속 강화 스케줄의 문제점을 간헐 강화 스케줄이 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포만과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위기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박교사가 B와 같이 설명한 이유란 것을 쓰는데 B, 이 방법을 적용하는 초기에는 동일한 변별 자극을 사용해야 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TT 같은 경우에는 DTT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외에
관련된 강화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있죠. 일단은 지금 이 문제 구성을 본다고 하면 이 문제 구성이 지금 DTT를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DTT를 적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강화를 이제 처음에는 연속 강화를 주고 그 다음에는 강화 강화를 이렇게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해 보시면 초기에는 동일한 변별 자극을 사용해야 된다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거 DTT를 할 때 소위 말해서 변별 자극을 제시할 때 유의점을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TT와 관련된 자극 제시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부분 책에서는 자극 제시와 관련된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 개념이 일관성, 그리고 간결성, 그리고 명료성. 이러한 세 가지의 자극 제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명료성보다는 명확성을 씁시다. 책에 있는 그대로. 명확성. 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일관성이 여기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건 먼저 DTT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보다 이 목적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목적이 뭐냐면 자극의 의존성을 기르는 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특정 자극에 특정 반응을 하도록 하는 거죠. 1번이 SRS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관성을 쓰는 이유를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즉 특정한 자극에 특정한 반응을 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초기에는 독이나 변별 자극을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등은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꼭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1. 가에서 1. 중재를 위해 사용할 설계 방법을 쓰고 2. 기획에 해당하는 A단계의 목적을 쓰시오. 3. 그래프에 근거해서 니은의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먼저 중재를 위한 설계 방법 여기 보시면 인사하기, 장난감 요청하기, 도움 요청하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들일 거고 그 행동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중재를 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행동관 중다 기초선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획에 해당하는 A 단계 목적을 써야 되는데 자, 기획 중재 종료 한 달 후 각각의 목표 행동 빈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뒤에 이 A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달 전에 이러한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를 냈어.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중재를 다시 해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재에 대한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유지, 습득된 행동의 유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래프에 근거해서 니은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 니은이 뭐냐? 도움 요청하기는 기초선 단계에서 목표 행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사하기, 장난감 요청하기, 그리고 도움 요청하기 이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이 변했죠. 이 행동이 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장난감 요청하기에 관련된 중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다 기초선 설계의 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으로 독립, 하나는 기능적으로 유사.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뭐다? 기능적으로 독립과 관련이 있죠. 자, 기능적으로 독립이라는 뜻은 뭐냐? 여기 각각의 이 기초선에 대한 중재를 할 때 그 중재는 반응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라고 쓰면 정답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늘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2번을 볼게요. 자, 나에서 1. 디귿에 해당하는 지도 내용을 쓰고 이 경우의 목표 행동을 증가시킨 자연적 강화 요인이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지도 내용.
자, 디귿 내용을 볼게요. 자, 지도 내용을 보시면 음성 출력기기 스위치를 눌러 또래에게 놀이 요청하기. 신체적 도움은 손으로 잡고 누르는 거고, 시각적 도움은 생략이고, 단서는 스위치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죠. 언어적 도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생에게 스위치를 눌러보라고 말을 하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뭐 디귿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내용은 경험의 목표 행동을 증가시키는 자연적 강화 요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 강화제를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요, 목표 행동은 놀이 요청하기잖아. 네, 이걸 통해서 놀이 요청하기를 배웠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뭐가 한다고? 이 놀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놀이를 하면 당연히 이 또래에게 놀이 요청의 행동이 늘 수 있겠죠. 그래서 또래와 같이 노는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 강화 요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볼게요. 이 3번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특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우리는 바로 2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내용을 보면 나의 B에서 제휴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자기관리 전략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일단 B 내용을 보면 B 이렇게 돼 있죠. 네, 먼저 이닦기부터 적용해 보죠. 제휴가 이닦기 그림 보고 이를 닦고 난 후 스티커를 붙여서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를 닦았냐 안 닦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는, 즉 자기 기록 또는 자기 점검을 한다는 것으로 1번의 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의 지도 목적을 제휴의 행동 특성에 근거해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제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성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행동을 안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성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점검, 자기 기록을 하면 행동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이유를 쓰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점검을 하면요, 반동 효과가 있습니다. 즉 그에 대한 뭔가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반동 효과와 관련된 이유가 우리 교재 양면섬책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다? 하나는 그 기록하는 자체가 벌 또는 보상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는 환경적 단서로 적용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의 잠재적 결과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반동 효과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생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쓴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록하면요,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 잘한다고 인식할 수 있겠죠. 이거를 유식한 표현으로 환경적 단서로 작용해서 행동의 잠재적 결과를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가의 AD 중 기획에 해당하는 제휴의 행동 특성 두 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중심 반응 네 가지 중 니은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의 AD 중 기획에 해당하는 제휴의 특성. 기획이 뭐냐? 제한적인 자극이나 관련 없는 자극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특성과 관련된 A, B, C, D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람들마다 좀 논란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A와 C가 답이다. 아니 C와 D가 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2번 중심 반응 네 가지 중 니은에 들어간 말 쓰라고 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이러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서로 연관이 있는 문제를 대부분 냅니다. 그러면 이 중심 반응 네 가지 중 니은에 들어갈 내용, 다시 말해서 이 니은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1번에서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제휴는 기획, 제한적인 자극이나 관련 없는 자극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심 반응 중 니은을 증진시켜야 돼요. 즉 니은과 관련된 기획 내용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답은 여기 나와 있는 C와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복합 단서 반응하기, 다른 말로 다양한 단서에서 반응하기와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C,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 단서 반응하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A, B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 반응 4가지 중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가 봤는데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 같은 경우 매일 다니던 길로 가지 않으면 울면서 주저앉는다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환경 변화에 잡혀있기 때문에 민감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의 특정한 행동대로 하지 않으면 힘든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저는 동기라고 봅니다. 동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행동에 시도에 강화를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봤을 때는 A는 동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 이 닦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를 할 수 있지만 성인의 지시가 있어야만 수행한다. 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주도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도 지금 정답은 C와 D로 볼 수 있다는 거. 됐죠? 결국에는 이 자기주도 반응 같은 경우는 유특과 초특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반응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1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유특 내용과 그리고 유아 교육 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빼고 2번을 볼 텐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보행 보조기기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나의 니은이 뭐냐? 니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진수가 걷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기를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 진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넘어져요. 됐죠? 그리고 고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수는 하지 근육이 약해서 자세가 불안정하고 자주 넘어지며 뛰는 것을 힘들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치사한 게, 예를 들어서 니은만 본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쓸말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밑줄 친 고민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하면 답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뭐가 된다? 이거 게이트 트레이너가 답이 됩니다. 게이트 트레이너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하체 근육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게이트 트레이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워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워커 같은 경우는 정의의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생각하더라도 저기 나와 있는 하체 근육, 하지 근육 강화와 관련된 게이트 트레이너가 2번에 정답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죠.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등에서도 분명히 시야 관련된 검사 물어볼 것 같거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1.2m 띠, 이거 이태용 선생님 최신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찾기 싫거나 내가 이태용 선생님 신책이 없다고 하면 이거라도 잘 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지문이라도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문항. 자, 괄호 안에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을 쓰고 민교사가 니은같이 말한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자, 기역 선생님, 우리 반 진서는 선천성 노른장이 있는데 진행성이다 보니 어머니께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기획을 포함한 시각 특성을 반영해달라고 하셨어요. 검사를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가 좋을까요? 기획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시계보기 검사, 대면법, 암스럽 격자 검사, 1.2m 띠를 활용한 검사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중심 주변 시야 검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에 들어갈 내용은 시야 검사라고 써야 되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민서가 니은과 같이 말한 이유를 써야 되는데, 자, 유치원에서도 시각평가를 자주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교사가 니은같이 말한 이유, 유치원에서도 시각평가를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나오는 내용 전체 다 이태용 선생님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Q를 줬습니다. 진행성이니까. 자, 진행성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가장 적합한
시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시야 검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갈 말이 뭐냐면 진행성이기 때문에 얘가 바뀐다. 그래서 이 바뀐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해야 된다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자, 디귿의 구체적인 방법을 쓰라고 하죠. 자, 디귿. 진서의 눈과 자료의 거리를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진서 아까 뭐라고 했죠? 녹내장이라고 했죠. 녹내장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시야 특성이 뭐다? 협착이잖아요. 협착이라는 뜻은 주변 시야 상실에 따른 시각 기술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나와 있겠죠. 거리를 어떻게? 거리를 더 멀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터널 시야, 협착했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온다? 이러한 자료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를 멀게 한다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죠. 다음 3번. 리을의 구체적인 지도 내용 한 가지를 쓰고 리을을 도와줄 수 있는 비공학 기구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출시하기가 나와 있죠. 제가 이거 기출문제 그리고 이태원 삼책 얘기를 하면서 모의고사에 이 관련된 내용을 냈죠. 이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선생님 책에 관련된 시각기술 관련된 설명에서도 좀 특이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시하기 같은 경우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외곽을 따라가는 기술이잖아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1번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동화책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들, 이 글자 처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답에는 첫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따라가면서 읽게 한다, 이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리을을 도와줄 수 있는 비공학기구 한 가지. 자, 이 출시를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나와요. 눈부심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광학기구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다? 타이포스코프, 독서보조판입니다. 이 독서보조판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먼저 기억할 건 읽던 줄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산만함, 대비 조절, 눈부심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번에는 독서보조판 쓰시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항 1번과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과정 그리고 유특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3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3. 나에서 1. 미흡을 고려해서 연우를 신체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 한 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미흡이 뭐냐? 연우가 점토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니까 프리밍 원리를 적용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도 초특 문제 똑같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트램플린 나오는 문제. 그거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련답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 점토를 가지고 놀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 비읍에 들어갈 토큰 강화 체계의 구성 요소를 쓰라고 하는데, 토큰 강화 체계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목표 행동, 토큰, 교환 강화제. 그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자, 최 교사, 연우의 여러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토큰 강화 방법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토큰 강화를 하려면 먼저 연우가 수행해야 할 비읍을 알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토큰을 모았을 때 무엇으로 교환하고 싶은지 연우와 함께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토큰을 모아서 교환할 수 있는지와 교환 시기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비읍에 들어갈 내용은 목표 행동을 쓰시면 정답이 되죠. 자, 7번 문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 유아교육학 내용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의사소통 내용으로 풀어도 되는데, 의사소통 내용으로 풀 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의 발화 전략 또는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 이 부분보다는 기능적 언어 치료와 관련된 맥락의 활용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 내용은 초등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맥락의 활용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1. A에서 기획을 구문확장을 하여 니은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서구 요리해요.
니은 들어갈 내용을 쓰면 되겠죠. 알다시피 확장 같은 경우에는 문법 내용 요소를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서구가 요리에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김교사가 어휘 확대를 시도한 말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어휘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이제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본다고 하면 얘가 김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네모난이라는 김을 꾸며주는 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네모난 김이 여기 나와 있는 어휘 확대의 예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번 A에서 평행적 발악 기법에 해당하는 김교사의 말을 찾아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 중에서 평행적 발악 기법이 있습니다. 이 평행적 발악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교사가 누구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학생 입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일단 서구가 김밥을 자르고 있고, 서구의 모습을 보면서 김밥을 자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서구는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정렬 밑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적 발악 기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김교사 말을 쓰라기 때문에 김밥을 자르고 있어요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초등에서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자, 나의 1, B와 C에 해당하는 음절 수준의 의문인식 과제 유형을 각각 쓰라고 하는데, 자, B, C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음절 수준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의문인식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의문인식 과제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내용이 나오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변별, 분리, 뭐 합성, 분절, 탈락, 대치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B, 우리가 매일 하는 인사 노래에서 짝을 콩으로 바꿔서 본다. 뭔가를 바꾸면 대치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동물을 말하면 끝말을 빼고 말한다. 뭘 뺀다고 하면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대치, 2번은 탈락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보기에는 중등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아 교육학 내용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의사소통, 언어 발달 내용으로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2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시면, 자, 가의 기읍과 니은에서 동호의 행동에 나타난 의사소통 기능을 각각 쓰라고 하죠. 자,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 동호야, 우리 같이 모래 구덩이 만들자. 동호에게 모래를 파는 행동을 보이면 이렇게 파면 구덩이가 생겨. 우리처럼 이렇게 모래를 파는 거야. 시리가 가진 꽃삽을 향해 손을 내민다. 응, 뭐가 필요해? 자, 지금 동호는 꽃삽을 자기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뻗는 거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뭐 특정 물건을 요구하는 거고 될 거고요. 그리고 니은 옆에 나뭇가지를 동호해 주면, 자, 이거 나뭇가지를 밀어내면 다시 한번 꽃삽을 향해 손을 내민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를 싣고 꽃삽을 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거부하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김혜리 선생님 지체적인 책에 관련 내용이 다 있더라고, 이것도. 그래서 그 책 내용으로도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자, 나에서 1, 최 교사가 적용한 환경 언어 중재. 정말 재밌는 건 보통 MT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ML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감안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나에서 적용한 걸 찾아야 되죠. 자, 나 내용을 딱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래 상황에서 동호에게 반응이나 행동을 먼저 요구한 후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중심 언어 중재에서 소위 말해서 기법, 절차, 방법으로 얘기하는 4가지 중에 하나가 있죠. 뭐? 요구 모델링.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환경 언어 중심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모델링, 요구 모델링, 그리고 시간 지연, 그리고 우발 교수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야 되고 선택한다고 하면 요구 모델링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요구 모델링이 지금 1번이기 때문에 분명히 2번도 요구 모델링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2번 내용을 보시면 디귿에 대해 최 교사가 반응해줄 반응을 써야 되는데, 자, 디귿이 이거죠.
퍼즐 조각을 향해 손을 뻗거나 내미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 좀 읽어보시면 자, 동호가 퍼즐 놀이를 할 때 동호와 공동 관심을 형성하고 동호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동호의 반응을 유도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동호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손을 뻗거나 내미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서 공동 관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못 뻗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즘 동호가 퍼즐 놀이를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면 퍼즐 조각을 향해 손을 뻗거나 내미는 행동을 한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에 대한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요구에 대한 모델링. 그래서 그 모델링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더 적절한 반응을 모델링해주고 모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정도? 게이트 트레이너 정도 좀 새로운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까지 다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바로 교육과정 B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B 내용 같은 경우에도 2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내용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유특, 3번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풀 수 있다고 정서행동으로 풀 수도 있잖아요. 자, 2번 기획에 해당하는 촉질의 유형을 쓰라고 하죠.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촉질의 유형을 물어본다고 하면 뭘 써야 된다고? 단서 촉진, 공간 촉진이 있는 카테고리로 답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기억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수가 같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할 때 찾아야 하는 그림 카드는 지수가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두고 다른 그림 카드는 좀 더 멀리 두는 것.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간적 촉진, 공간 촉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뭐 이거는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반응 촉진 또는 자극 촉진의 예를 쓰라고 하면 자극, 뇌 촉진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늘 얘기했지만 뭘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자, 바이켄바우어와 굿맨의 자기교수법에 근거해서 1. 니은에 해당하는 자기교수법의 단계 명칭을 쓰고 자, 니은은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렇군요. 전에 태우가 좀 충동적이고 산만했는데 최근에는 태우가 속삭이듯이 혼잣말로 나는 조용히 그림책을 볼 거라고 말하며 그림책을 꽤 오랫동안 잘 보더라고요. 이거 외연적 자기교수의 용암 또는 점진적 감소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결국에는 자기교수 나올 때가 됐죠. 제가 기출문제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안 나온 부분은 언젠간 낼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자기교수라는 거. 그리고 2번 디귿에서 태우가 할 행동의 예를 쓰라고 나오는데 자, 디귿 내적 자기교수 단계. 내적 자기교수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마음속으로 조용히 책을 볼 거라고 말하면서 그림책을 읽는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교수법 5단계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1번 문항 가의 A에서 사용한 교수적 수정 유형을 B에 적용해서 그 예를 쓰라고 얘기하죠. 자, A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A. 현우가 마커로 그린 미로가 잘 이어지지 않아 현우의 모둠에는 네모 자석을 제공함. 자, B. 현우가 딱딱한 플라스틱 주사기를 세게 던져서 위험이 있음. 자, 일단 다른 걸로 네모 자석을 줘야 되는데 이거 딱딱한 플라스틱 세게 던져서 위험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적 수정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료의 수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딱딱하지 않는 재질로 된 주사기를 던져서 깨질 위험이 없는 그리고 안전한 형태로 된 것을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나에서 1. 기획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을 쓰고 C를 고려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찾아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김혜리 선생님 지체장애 책에 A씨와 관련된 내용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에 해당하는 내용, 상징, 보조도구, 기법, 운동능력, 기타고, 기획, 사물 영속성 개념이 있으며 보드게임에 필요한 4, 5개의 그림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능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를 고려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C를 고려한다고 하면 운동능력, 한 손가락으로 버튼은 잘 누를 수 있음, 기타, 기다리지 않고 도움 없이 버튼 누르기를 좋아함. 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 기법 내용이죠. 자, 그러면 기법 내용에는 소위 말해서 뭘 써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제 혼자 누를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김혜래 선책에서도 이 기법 기술을 얘기하면서 직접 선택과 간접 선택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선택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동그라미 1번은 유특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몰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서 써야 되는 문제죠. 자, 디귿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하죠. 자, 디귿이 여기 있죠. 근데 위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말, 못말놀이, 협력교수안이라고 하면서 놀이 안내자의 질문하기. 이 그림에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유아들의 반응, 거리두기 하세요. 여기 발자국 위에 서요 하면서 익숙하게 상징을 설명함. 교사들의 성찰, 상징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유아들이 이해하게 됨. 현우의 예시에는 정보 외에 다른 의미의 상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계획함.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 놀이 안내자의 질문하기. 이 그림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을까요?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신난다 속상해. 유아들이 반응. 깔깔을 울으며 구르고 팔짝팔짝 뛰기도 함. 우는 흉내를 내거나 심록한 표정을 지음. 교사들의 성찰, 상징에는 사람들의 디귿이 담겨있다는 것을 유아들이 이해하게 함. 자, 디귿이 뭐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 아니면 느낌 이런 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자, 3번 그리고 4번, 5번 까지는 유아 교육학 그리고 유아 교육과정 유특 내용이기 때문에 후다닥 넘어가고요. 우리는 6번을 볼 거예요. 자, 6번부터 볼게요. 6번 같은 경우에도 1번과 2번은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문항에 보시면 나에서 1. 교사가 실시한 B가 무엇인지 쓰고 2. C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을 쓰라고 하죠. 자, 일단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B 내용은 지도 꺼내기, 지도 펼치기, 도장 찍을 곳 확인하기, 도장에 잉크 묻히기, 도장 찍기, 지도 적기, 지도 넣기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아래와 같이 도장 찍기 기술을 세분화하고 연세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고민할 게 뭐가 있냐면 B 내용이 소위 말해서 연세법의 하위 유형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웃긴 건 굳이 이거를 연세법의 하위 유형을 쓰라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사가 실시한 B가 무엇인지 쓰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현장 체험 답사와 관련된 미션 지도의 도장 찍기를 소위 말해서 하위 행동으로 나눈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과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과제 분석이 정답일 거고요. 다음 2번. C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 쓰라고 하죠. 자, C. 현장 체험 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에 꼭 축제의 코너와 유사하게 꾸몄다. 그리고 미션 지도에 도장 찍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서 현수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눈에 띄는 건 뭐다? 현장 체험 학습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실에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장애의 학생의 일반화를 높일 수 있는 교수 방법인 지역사회 중심 교수 중에서 교실과 관련된 지역사회 모의 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고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7번의 1번 문항 같은 경우 유아 교육학 내용이고요. 우리는 2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나의 1. 니은에 해당하는 강화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돼 있죠. 자, 강화 방법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니은. 모듬의 모든 유아가 정해진 기준에 도달했을 때 모듬 전체를 강화하는 방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 강화 같은 경우에는 하위 유형이 있잖아요. 그 하위 유형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강화를 받는
상호 의존적 또는 상호 종속적 집단 강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니은을 적용해서 디귿에서 최 교사가 동그라미 모든 유아들과 약속할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속적 집단 강화를 동그라미 모든 유아들이 약속할 내용을 쓰시면 정해진 기준에 모든 유아들이 도달하면 터널 놀이를 제공한다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는 강화 내용은 터널 놀이를 좋아한다고 언급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이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보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2022학년도 유치원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유치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기출문제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써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는 일반 유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세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AB에 나타난 특수교육학 내용에 대한 기출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